가기사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 멋진 한 주가 시작되었는 줄 알았는데, 네, 한국 시장은 지지부진했습니다만 한국 시장 외에 다른 시장들은 그런대로 괜찮았고요. 그리고 글로벌 인플레이션 환경이 정말로 점차 도래하는지 이번 한 주 동안 체크를 해볼 터인데요. 사실 리플레이션 환경에서는 한국도 한국입니다만 더 중요한 나라는 역시나 중국이 되겠죠. 중국 시장 과연 어떻게 됐는지 오늘 보면서 정말로 미국 연준발 이루어지고 있는 리플레이션이 실제로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해주신 증시 계량기 권CU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CU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금일 리플레이션이랑은 약간 먼 모습의 중국 시장이었고요. 네. 사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이 금리가 먼저 좀 오르면서 그리고 또 춘절 앞두고 현금 확보하기 위해서 시장에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조정이 좀 나타났었고 네. 오늘은 지난주 조정을 좀 일부라도 돌려주는 그런 양호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네. 상해 종합지수 기준으로는 1% 정도 상승했고 많이 올랐어요? 예, 심천은 무려 1.75% 정도. 왜 우리만 넣어놓고 지들만 올랐을까? 그런데 많이 올랐네. 1.75는 상당히 많이 올랐네요. 지난주에 좀 많이 두들겨 맞았기 때문에 약간 좀 올려줬다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은 또 샀어요? 오늘도 외국인은 양시장 합해서 1.3조 원 정도 순매수 보여줬고 잘 사네 진짜. 외국인들은 거의 이번 달 지난달 해가지고는 순매수 기조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거래대금은 춘절 앞두고 있다 보니까 8천억 위안으로 급격하게 줄어들었다는 게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놀러 갈 준비하는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얘네도 우리보다 많이 놀아요, 그죠? 네, 저 요번 수요일까지 중국 본토 같은 경우는 개장을 하고요. 목요일부터 목요일, 금요일, 다음 주 월화, 수요일까지 좀 길게 놉니다. 한국 일주일 놀면 엄청 논다는데 게임도 안 되네. 네, 워낙 땅덩어리가 크니까 이동하는 시간도 길어지고 그래서 7거래일을 노네. 7일을 노는 거네. 그렇습니다. 입이 붙어가지고 7일을 놀아버려. 네. 그렇군요. 시골 가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야 뭐 1일 생활하니까 가자마자 아침에 출발하면 점심에 도착하는데 얘네 같은 경우는 오늘 출발하면 내일 도착할 수도 있는 것이고. 차로 가면은 며칠 더 걸릴 수도 있고. 네, 예전에는 도시에 들어오는 농민들 문제로 상당히 문제가 심각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요즘에는 좀 안 그런가 봐요. 예전에 비해서는 이제 좀 이동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풀어주는 그런 흐름이다 보니까 그런 영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돌아다닐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요. 네, 코로나 확진자 수 계속 체크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본토 확진자 수 일단 어제 기준으로 0명입니다. 그거를 믿어야 되냐라는 부분은 좀 맡기고요. 시장은 일단은 이거를 믿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계속 우리 주시하고 있는 게 RP물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는데 RP물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아침에도 만기물이 17조 원 정도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 17조 원을 걷어들였지만 18조 원을 시장에다 풀었습니다. 1조 더 풀었네. 네. 공급이네 일종의. 1조 원을 더 풀어줬지만 금액이 사실 큰 금액은 아니었기 때문에 살짝 걱정은 했지만 단기금리 위주로만 살짝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시장 금리는 조금 안정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요것 때문에 1%, 2.7% 올랐다고 하기에는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내일이랑 모레가 훨씬 더 큰 금액이거든요. 총 30조 원 정도 만기이기 때문에 이걸 얼마만큼 회수한 이후에 돈을 더 풀어주는지 여부에 따라서 유동성 장세냐 아니면은 더 이제 긴축을 가느냐에 대한 부분은 그러네. 살펴봐야 30조가 훨씬 더 큰 돈이니까 그 돈에 따라서 그 돈 풀고도 그대로 유지해 준다면 일단 유지구나. 풀어줄 것 같지는 않고. 네, 일단은 좀 코로나 확진자 수가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약간은 완화적인 스탠스로 가고 있기는 하지만 춘절을 지나봐야지 실제 인민은행의 스탠스는 확인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계속 관찰해야 될 상황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오늘 좋았던 부분은 어디가 있었을까요? 네, 좀 지난주까지 좋았던 은행주들이 조금 조정을 보였지만 나머지 대다수 섹터가 좀 반등을 보여주었고요. 특별히 지난주 막판에 급락했던 반도체 섹터, 전기차 섹터 이런 쪽들은 오늘 급격한 반등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은 좀 반대 방향이네요. 네, 조금 더 이제 아무래도 이 춘절 연휴 끝나면 바로 정책 모멘텀으로 양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 종목들이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하는 그런 흐름이 아니겠느냐라는 판단이고요. 3월 5일 날이니까 사실은 일주일 쉬고 나면 또 금방 오긴 하겠네. 이거 다음 주면 2월 중순이 넘어가니까 양의 모멘텀으로 움직일 주식들이 조금 빨리 움직였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네요. 네, 맞습니다. 어디가 많이 올랐을까요? 오늘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는데 특히 전기차에 들어가는 히토류
그 리튬 회사인 강봉리튬이 오늘 한 5% 이상 급등을 해주었고요. 네. 예, 그 외의 회사들도 전반적으로 낙폭이 좀 컸던 반면에 좀 반등은 그거의 절반 이상 회복을 해주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예, 네, 그러시구나. 자, 오늘 우리가 알아볼 기업은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네, 춘절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음식료 한 번 더 준비를 했고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모건식품 오늘 엄청 오르더라. 모건식품은 일단 춘절 앞두고 있다 보니까 댓글을 전문가분이 항상 이렇게 관찰을 해주시다가 댓글을 달아주시더라고요. 좋네, 좋아. 네, 그분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중국은 춘절 앞두면은 항상 음식료, 특히 이 돼지고기 관련된 섹터가 핫하다. 근데 안 그래도 궁금해. 제가 그때 한번 얘기를 잘못한 것 같은데, 그 회사가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60조 원이었어요? 200조 원이었어요? 네. 돼지고기 회사 말씀이시죠? 네네네, 모건식품. 제가 당시에 60조 원으로 기억을 하고 있긴 하는데요. 네, 60조 원으로 들었는데 제가 딴 데 가서는 200조 원이라고 얘기했는데 만약에 60조 원이 맞으면 네. 비싸지 않은 거죠. 5조 원 수익이니 영업이익이니. 그렇습니다. 비싼 회사라고 보기는 한국 회사랑 비교했을 때는 좀 밸류에이션이 있는 편이긴 하지만 한국 돼지고기보다는 비싼데 네. 저희 중국의 특수한 상황들을 감안해 보면 그렇게 비싼 건 아닐 수 있겠어. 만약 그게 맞다면. 그렇습니다. 중국의 1등 회사들은 대부분 비슷한 프리미엄을 받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그 생각이 나가지고 그 종목을 아침부터 봤더니 8%나 올랐더라고. 최근에 좀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실수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참고로 저희 각도의 TV에서 이야기 드리는 건 저희 소속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들입니다. 소속사에서 어떠한 내용도 저희와 관여가 되어지지 않고 저희의 독립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소속사와 관계없는 독립 채널이라는 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의견은 저희가 다니고 있는 회사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 점, 그리고 거기와 특별한 건 주고받는 내용도 없다라는 점은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해가지고 저희도 회사에 누를 끼치고 싶은 마음은 1도 없기 때문에 회사하고는 전혀 상관없다 하는 말씀 좀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또 매수 관련 추천도 저희는 없다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오늘 준비한 회사는요, 중국 최대의 간장이랑 이제 굴소스를 만드는 조미료 회사인 해천미업입니다. 이거 무슨 무슨 그 굴소스 그거예요? 그 굴소스 2위 회사가 이금기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금기. 이금기는 이 회사가 만드는 간장, 굴소스 중에서 굴소스의 그 2위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국 내에서는. 그 회사보다 더 큰 회사다. 그렇습니다. 자, 또 조미료 얘기 나왔으니까 저희도 조미료는 아니야. 이건 천연재료고. 네. 천연재료고 이거 물에다 딱 넣기만 하면 그냥 저 이걸로 지난주에 청국장 먹었는데 청국장이 너무 맛있더라. 저도 너무 베이스가 좋았어요. 뭐 좋아하세요? 저는 해물 육수가 좋을 것 같습니다. 해물 육수, 채소 해물 육수는 해물 육수 제가 선물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우리는 과장 광고에 열심히야. 그치? 네. 그렇군요. 이금기보다 더 유명한 회사다. 그렇습니다. 이금기보다 훨씬 큰 회사고요. 중국 일단은 이 회사 전체 그 시장 점유율이 한 20% 전후인데 20%면은 이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크지. 중국에서는 크지. 맞습니다. 15억 명이 먹는 주요 조미료 중에 20%잖아. 그렇습니다. 그렇죠? 시장 점유율 20%인데 1위고 나머지 한 60% 이상이 기본적으로 시장에 가가지고 시장표 간장이나 굴소스를 사서 먹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직접 담근 간장 먹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그거 아세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 시대 있었다는 얘기를 부모님한테 들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일부러 간장에다가 메주 같은 거 띄우고 소금 넣어서 해서 그런 제가 한 건 아니고 전 봤어요. 옆에서. 네. 그래서 아직은 이 60%의 시장표를 먹는 사람들의 그 캐파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성장성이 무궁무진할 수 있다. 그러네. 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네. 이 회사 일단은 간장을 60% 이상 만들고 매출의 60% 이상이 간장이고요. 간장은 조금 비싼 프리미엄 간장을 주로 만드는 회사고, 굴소스는 아까 말씀드린 이금기가 2위고 이 회사가 1위입니다. 근데 굴소스 같은 경우는 약간 중저가 브랜드 위주로 이제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금기가 고급 브랜드. 이금기는 좀 고급 브랜드를 지향하는 굴소스라고. 근데 그게 완전 거기도 완전 만능 소스도만 굴소스가. 그렇습니다. 워낙 다양한 맛과 이제 니즈들이 있다 보니까 개발도 많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저도 이제 옆에서 요리 천재들이 제 주변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면 굴소스하고 참치 액젓 이걸 어떻게 쓰느냐 했더라고.
막 맛이 완전히 달라져. 놀랍도록 이 소스를 잘 쓰더라고요. 제 주변에 저기 그 요리 천재가 있어서 잘 알고 있어요. 그 요리 천재가 이거 맛있다 그래갖고 내가 오케이 받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딱 너무 맛있대. 그래서 너무 편하고 너무 괜찮다고 이거 공이 많이 들었을 것 같다고 해서 정말이야? 하고 내가 물어보고 그렇다면 우리 받아도 되겠네? 이렇게 된 거예요. 사연이.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해찬미역 같은 경우가 다른 경쟁사에 비해서 압도적인 이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유통 채널이 전국구에 7,000개 정도가 깔려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간장이나 굴소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병에 담아가지고 이동을 하는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직접 관리를 해서 배송을 하고 이러면은 좀 문제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가지고 다 대리점을 각지에 두고 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각 지역의 매출이나 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골고루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는 점 역시 이제 가장 성장성을 지금 높게 보는 그런 연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얼마나 되나요? 시가총액 이 회사 106조 원이고요. 띠용 106조. 여기는 기본이 다 100조 원 이상이래. 무슨 1위다 하면은 100조 원 이상이라고 우리나라 보시면 되고요. 오뚜기하고 똑같은 회사 아니야. 오뚜기, 따지고 대상 보면. 이런 회사들이랑 그렇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오뚜기가 같습니다. 얼마죠? 오뚜기가 시총이 한 2조 원 정도고 대상이 1조 원 정도. 야, 100배네. 100배, 50배 100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년 매출이 한 4조 원 정도인데 이 중에 영업이익이 1.3조 원이거든요. 근데 100조라고? 1.3조에 100조? 그렇습니다. 100배네요. 네, 100배 가까이 되네. 거의 100배고요. 너무 고평가되어 있는 게 아닌가에 대해서 좀 찾아봤는데 이 회사 최근 5년 동안 매출이 매년 15% 이상씩 성장을 했고 영업이익은 매년 20% 이상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특히 좋아하는 주식이기도 한데 아마 이런 성장성에 좀 더 높은 가치를 준 게 아닌가라고 지금 생각이 그렇죠. 드네요. 여기서 이제 잠깐 간단히 말씀드리면 성장률에 따라서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PER의 멀티플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성장이 못 마르는 시대이기 때문에 성장률이 높다면 뭐 그냥 20배, 30배가 아니고 훨씬 더 높은 성장 배수를 줄 수도 있죠. 금리가 높아지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중국 시장에 대해서 함께 해주신 권씨 이렇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즐겁고 유익한 시간. 조미료 얘기하니까 배고프다. 네, 여러분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 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증시 나침판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쉬운 투자 증시 각도기 곽삼준입니다. 네. 오늘은 극과 극인 날이었어요. 네. 근데 사실은 뭐 역시나 제가 마음 편하게 생각하는 날은 안 되는 날이야. 저주가 임했나봐 나한테. 좋게 보면 떨어지고 네. 이러면 올라가고 아주 거꾸로 맞추는데 도사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나는 이 리플레이션이 지금 다가오기 때문에 굉장히 시장 편하게 봐도 된다는 입장인데 사실은 오늘 약간 한국은 특정 섹터 때문에 그렇죠. 두들겨 맞았죠. 사실 그 얘기를 아침에 그거 할까 하다가 월요일 아침부터 뭐 좀 심각한 얘기하는 것보다는 뭐 색다른 얘기를 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비트코인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뭐 지난 주말에 나왔던 이 판을 깰 수도 있다라는 애플의 이야기 때문에 한번 뒤집어졌습니다. 한국 시장이. 오늘 대형주가 이렇게 변동성 컸던 거는 또 하락으로 변동성 컸던 거는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현대차 그룹에서 이제 1월 8일에 예고를 했잖아요. 네. 한 달 후에 이제 공시를 하겠다 했는데 오늘 공시를 했습니다. 장 시작과 동시에 공시를 했는데 다수의 기업으로부터 공동개발 협력 요청을 받고 있으나 초기 단계로 결정된 바 없다. 네. 그리고 애플과 자율주행 차량 개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 네. 현재 진행하고 있지 않다인 거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닐까? 네. 네, 어쨌든. 네. 네, 그래서 GM 관계자가 이에 대해서 코멘트를 했는데요. 애플이 아마 엄청 열받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이게 물밑에서 진행해야 되는 글로벌 전략적 제휴는 이렇게 알려지면 안 되는데 사실 뭐 기본도 모르고 한 것이다 뭐 이런 전문가의 의견도 있었고요. 네. 공시를 해야 되는 것 자체가 협상에 걸림돌이 됐고 신뢰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초기 단계인데 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게 문제인 것 같고요. 네. 보통의 M&A 딜 같은 경우에도 가장 좋은 케이스는 사실 시장에 안 알려지고 나서 이제 딜이 완료까지 가는 거죠. 직원들이 신문 보고 우리 회사 팔렸어? 그렇죠. 우리 사줬어? 뭐 네. 이런 거지. 그런 케이스가 있는 반면에 또 네. 너무 초기부터 이제 딜 제안을 인수자 측에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부터 이게 소식이 나오면서 네. 딜이 무산이 되거나 이런 네.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는 이렇게 결론이 났는지 뭐 다시 또 논의가 시작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전 모르겠어요. 전 모르겠다고. 뭐 또 너무 부정적인 얘기가 오늘 또 많이 나오더라고. 네.
과연? 정말? 전 모르겠는데? 다시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입장이신가요? 네,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별로 대안이 없어요. 애플 입장에서요? 네, 1번 차하고 할 건가? 미쓰비시? 어디 하고? 이거는 개인적으로 말이 통해야 된다고 봐요. 이쪽 헤드쿼터하고 이쪽 헤드쿼터하고 서로 말이 통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말이 통하겠어요? 우리의 그 소프트웨어 기술을 너희들의 차 기술에 몽땅 담아가지고 차를 만들 거니 너희들이 전적으로 협조를 해주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런 디자인에서 하기를 바라고, 이런 그 전기차 베이스에서 뭔가를 하고자 한다라는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거 못합니다. 그런데 순수하게 제 개인적인 의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얘기하는 여기서 얘기 드리는 어떠한 내용도 저희가 몸담고 있는 소속사와 커뮤니케이션 한 적이 없습니다. 네, 커뮤니케이션 한 적이 전혀 없고 관계가 없습니다. 소속사와 관계가 없고, 그리고 독립된 의견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소속사인 신한금융투자의 공식적인 의견도 1도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그리고 저희 각도기 채널은 신한금융투자와 독립된 채널임도 다시 한번 밝혀드리도록 하고, 저희는 매수매도 추천도 하지 않는다는 점도 다시 한번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협상은 중단이 된 거는 이제 공식화가 되었는데, 이게 뭐 현대차가 뭐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시장에 빨리 이 소식이 알려져서가 문제가 맞다면 다시 현대차와 진행을 하건 아니면 다른 회사와 진행을 하건 당장 이제 시장에 또 그 이슈가 나오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애플카를 기대하고 지금 뭐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 거는 조금 이르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당면한 이슈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당장 다음 달에 eGMP 기반 전기차가 나오잖아요. 네. 아이오닉 5가 이제 다음 달에 출시될 예정인데 그런 본업에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애플카 이슈로 좀 단기적인 접근으로 투자를 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참 어렵네요. 나는 저 순수하게 개인적인 제 얘기 할게요. 네. 순수하게 개인적인 제 얘기 할게. 타이탄 프로젝트는 현대가 했나? 애플이 했잖아요. 네. 그죠? 그리고 애플이 전기차 만들겠다고 2024년에 시제품 내놓겠다고 2025년도에 뭐 양산 뭐 어쩌고저쩌고 했던 건 현대가 얘기했나? 다 애플이 얘기한 거예요. 애플이 하는 행동의 모든 것들은 그것만 바라보면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업으로 애플만 파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 세계에. 네. 세계 최고로 큰 기업이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 대표적인 게 밍치고 이런 사람들이고, 뭐 존 프로서 이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맨날 뭐 하는지 다 살펴보고 뭐 온갖 안테나 다 해가지고 하는데, 지인 관계자 그렇게 얘기했다? GM 입장에서는 경쟁사잖아. 근데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끝까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보고 해야지 뭐 이렇다 저렇다 너무 빠른 결론을 내는 것은 우리도 좀 우리라기보다 한국 시장이 좀 흥분하기도 했었죠. 네. 근데 사실은 논리적인 전개상 틀린 논리 접근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불거졌던 건 사실은 한 달 전만 해서도 정말 애플이 우리나라 자동차하고 협업을 해? 말이 돼? 아무도 생각 별로 안 했던 상황이었거든요. 한 달 반 전만 해도. 근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건 뭔가 나왔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확 다 뒤집어 엎는다? 폭스콘이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휴대폰 회사하고는 좀 질적으로 상황이 좀 다릅니다. 그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다. 이거는 또 이번 설날 때 계속해서 이 비슷한 얘기들을 김필수 교수와 함께하는 자동차 관련 대담을 통해서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해상풍력 관련 업체들이 오늘 좀 주가가 상승이 있었는데요. 정부에서 48조 원 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5일에 발표를 했는데요. 2030년까지 8.2기가와트 규모의 신한 해상풍력 발전단지 투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1단계는 4.1기가와트 규모로 시작을 하고요. 총 3단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이 총 투자 금액이 48조 5천억 원.
근데 여기서 민간 투자가 47조 6천억 원이고요. 정부 투자가 9천억 원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발표로 이제 해상풍력 투자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이 재확인됐다는데 의의가 있는 것 같고요. NH증권 정현승 연구원에 따르면 착공까지 5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 준비 기간을 단축하고 특별법을 제정해서 입지 발굴과 인허가를 일괄 지원하겠다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상풍력 관련 업체의 높은 밸류에이션을 지지하는 요인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상풍력 관련 업체는 CS윈드가 장중에는 훨씬 더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네. 오늘 장이 안 좋아서 한 5.7%로 마감했고 CS베어링 4%, 두산중공업 4%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하나 우려는 있어요. 한국에다 이 해상폭력 할 때가 많진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유럽이라든가 다른 뭐 중국이라든가 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게 대만이라든가 이런 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게 그렇게 많진 않아요. 꼽을 수 있는 데가.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좋을 것 같긴 합니다만 지속 가능한 사업이냐. 그러니까 5년, 10년 후에도 우리나라의 풍력 발전과 관련된 사업이 많을 거냐는 그 부분은 저는 조금 솔직히 의문입니다. 네. 그래서 풍력과 관련된 거는 해외 수출 가능성을 더 많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내보다는 아무래도 해외가 중요하죠. 그렇죠. 국내는 네. 단발성 몇 년 진짜 한 방짜리일 수 있어요. 한 3, 4년간은 한 방짜리일 수 있고 아니야, 다 못 꼽아. 제가 보기엔 얼마 없어. 꼽을 때가. 네. 그리고 이제 승리호 네. 많이 기다리시지 않았어요? 네, 넷플릭스에서 월드와이드 1위를 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네. 5일에 개봉을 했죠. 예. 송중기 주연이고요. 국내 작품이 첫날 1위를 기록한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네, CG에 대한 호평은 굉장히 많았는데 스토리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는 의견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제작비는 250억 원이었고요. 엄청 많이 들었다. 네, 영화? 1000명의 VFX 전문가가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예. 여기에 이렇게 많은 인력이 이 VFX 그 시각 효과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만 무슨 1000명이 약자죠? 비주얼 이펙트입니다. 네.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촬영이 불가능한 뭐 예를 들면 킹콩의 출연 이런 장면들을 영상에 싣기 위해서 이용하는 기법을 통틀어서 VFX라고 부르고요. 야, VFX 하면 우리 둘도 영화에 나올 수도 있겠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우리를 막 우리 캐릭터 쓰지 만들어서 않겠지만.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네. 네, 승리호의 이 VFX는 위즈윅 스튜디오가 담당을 했고요. CG는 덱스터, 그리고 배급사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는 위즈윅의 손자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위즈윅이 최근까지도 이 승리호 때문에 많은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됐었고요. 주가 엄청 올랐었어요. 네, 항상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는 얘기가 있듯이 네, 뉴스 나온 거죠. 네, 뉴스 나온 거죠. 오늘 18%로 시초가 시작했다가 마이너스 4.8%로 쭉쭉쭉 떨어져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위직이라는 회사 자체는 살펴보면은 M&A도 상당히 공격적으로 하고 종합적인 멀티미디어를 하는 그런 회사가 되려고 굉장히 몸부림을 많이 치고 있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박수 쳐줄 일인 것 같습니다. 이런 훌륭한 결과치를 내는 거는 한국 네. 그 콘텐츠 산업의 미래가 상당히 밝다라는 거. 뭐 지금은 주가가 워낙 많이 올랐어요. 사실 거의 2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 향후에 괜찮은 회사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는 꼭 기억을 해두고 이런 회사가 있었다는 건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의 콘텐츠 회사들이 점점 경쟁력을 많이 갖춰가는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뉴스입니다. 네. 네, 그리고 메디톡스 이야기 또 오랜만에 드리는데요. 판매가 중지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보톡스 제품을 다시 판매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 대전 지방법원은 이제 메디톡스가 식약처를 상대로 제기한 품목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 임시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 식약처가 팔지 못하게 했는데 법원은 다시 팔아라고 결정을 한 겁니다. 네.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메디톡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 같은 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집행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를 판결의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이날 판결로 메디톡스는 보톡스 제제 3종에 대해 허가 취소 위기에서 벗어났고요. 8일부터 이제 30일 후까지 즉시 판매가 가능해졌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추후 본안 소송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이 소식이 장 끝나기 거의 직전에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주가가 마이너스에서 빠르게 플러스로 회복돼서 종가로 마감을 했고요. 네. 플러스 플러스 6.4%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화웨이 오늘 애플카 앞서 말씀드렸었는데 애플카 관련 기업들은 아주 엄청나게 빠졌죠. 네. 빠진 것들 말씀드리면 기아차가 15%나 빠졌고요. 엄청 빠졌다. 아무래도 그 기대감 때문에 제일 많이 오른 이유가 그렇죠. 있죠. 제일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그리고 현대모비스는 8.7% 빠졌고 현대차는 마이너스 6%, 예. SK이노베이션도 마이너스 7.4% 빠졌습니다. 사실은 이노베이션이 왜 엮였냐?
조지아 옆에 공장이 있는 거죠. SK 이노베이션 네. 2차 전지. 그게 또 잘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에 같이 좀 올랐다는 그렇죠. 본 거고 그래서 또 빠진 거라고 보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현대차의 EGMP 기반 전기차의 3차 물량이죠. 아이오닉 7이죠. 예, 거기에서 CATL이 좀 많이 가져가면서 원래 네. SK 이노베이션이 많이 가져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좀 CATL이 예상 외로 많이 가져가면서 좀 그 부분도 나는 앞장서는 CATL이 갖고 간 게 사실은 이 생각이 많아지더라고. 왜냐하면 애플이 네, LFP로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갑자기 CATL을 약간 뚱딴지라는 느낌 안 드셨어요? 그 뚱딴지 같았죠. 그쵸? 네, 나는 솔직히 그 뉴스 보고 이거 애플 거네. 난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 이거 애플 거구나. 왜냐하면 분명히 LFP 하겠다고 했고 그리고 지난번 우리가 중국 관련해서도 공부를 했습니다만 BRD 같은 건 블레이드 LFP예요. 그러니까 얇게 칼처럼 이렇게 판때기처럼 맞는 거를 다다다다다다 넣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듈 없이 원팩으로 넣는 거예요. 그 셀을 그냥 한 통에 다 넣는 거죠. 한 박스에다가. 네. 그러면 집적도를 월등히 높일 수 있고 이 열 처리 관계가 별로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LFP로 하면 열의 문제가 없고 충격이 상당히 강해서 그 제조물 책임에서부터도 또 상당히 자유롭고 근데 사실은 한국에서는 LFP 쓴다, CATL 쓴다 이러면 무슨 매국적인 행동이냐 막 이럴 그렇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 반응이 많죠. 사실. 1등, 1등, 3등, 5등 뭐 이렇게 이런 회사들 대단한 회사들을 냅두고 웬 중국 회사냐 미쳤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갑자기 뚱딴지같이 CATL이 딱 나오길래 그거네 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것 했겠지. 같아요. 예. 그러니까 더 열광적으로 더 이거 확실하다고 불을 뿜었던 것이고 오늘 아니다라고 하니까 실망 매물이 터진 것이고 그런데 사실은 진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화웨이의 메이트 X2라는 폴더블 폰입니다. 이제 OLED 공급처가 삼성 디스플레이였는데 BOE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예. 화웨이 세 번째 폴더블 폰이자 첫 번째 이 안으로 접히는 스마트폰입니다. 네, 인폴딩 방식. 네, 인폴딩 방식이죠. 예, 처음에는 삼성 디스플레이 OLED 맞춤 제작 주문을 했는데요. 미국이 결국 허가를 안 내줘서 BOE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럼 애플은 빨리 폴더블 쓰든가. 네. 그쵸? 아니 우리 장사도 못하게 네. 네 어쨌든 이 미국의 제재가 굉장히 오랫동안 화웨이를 괴롭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블룸버그에서 의견을 냈는데요. 현 속도대로라면 코로나 종식은 2028년에나 가능하다. 예. 7년이 더 걸린다라는 무서운 예측을 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전 세계적인 거기 때문에 특정 국가는 더 빠를 수 있죠, 훨씬. 네. 블룸버그가 얘기하기로는 우리가 자체 개발한 팬데믹 종말 예측 프로그램 분석 결과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전 세계 인구의 75%의 집단 면역이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네. 라고 하고요. 현재 78억 인구 중에 1.5%인 2억 명가량이 백신을 접종한 상태입니다. 지금은. 네. 그래서 7년 더 기다려야 한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블룸버그의 조사는 2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이 75%에 도달했을 때 집단 면역이 생긴다는 기준을 적용을 한 거고요. 하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내년 초에 이미 국민 75%가 백신 접종을 마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선진국은 상당히 빨리 정상화될 수 있다. 네. 하지만 이 백신 접종의 속도가 늦은 후진국이나 이제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정상화가 굉장히 느리게 진행이 될 거라는 소식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 국가 내의 양극화도 지금 심해지고 있지만 전 세계적인 이 남북 문제라고 하죠. 이 양극화도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초국적 거대 자본과 그들이 만들어가는 세계를 재편하는 굉장히 놀라운 상황이에요. 국가 권력보다 기업 권력이 더 세지는 우리는 초미의 상황 속에 지금 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네. 이것들을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도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많고 철학자들은 이거 빨리 뭔가 코멘트 달아야 되기 때문에 골치 아픈 상황입니다.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국내 드디어 2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280명을 발표했고요. 11월 이후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몇 주 전부터 계속 이제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길 저희가 바래왔었는데요. 금요일마다 바래왔었는데 계속 연장이 됐잖아요. 그렇죠. 예, 2.5단계에서 내려가지 않고 있고 다만 이제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10시까지 네. 음식점 영업을 하게 되지만 수도권은 여전히 규제 하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고통이 큰 만큼 그만큼 효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술 좋아하는 남편 두신 사모님들은
상당히 환영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그렇죠. 네. 언제 어디 가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모르던 남편이 들어오긴 들어온다는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먹을 수가 없어서 들어온다는. 네. 예. 네, 그리고 이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네. 재산의 절반 이상을 기부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 멋진 일이네요. 네, 여기는 근데 카카오 회사는 전 직원한테 CEO가 메시지 보낼 때 보통은 뭐 이메일 같은 걸로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카카오톡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전 단체 직원들한테. 톡? 이것도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신년 전 직원에게 보내는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재산 절반 이상을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기부하겠다라고 했고요. 김범수장의 재산이 얼마일까요? 엄청 몇 조 되겠죠. 예, 개인이 갖고 있는 카카오 주식 지분 가치만 5조 6천억 원이고요. 예. 개인 회사이자 카카오 2대 주주인 K큐브 홀딩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를 통해서 보유한 카카오 지분 가치도 4조 5천억. 두 개만 합쳐서 10조가 넘습니다. 네, 엄청나네요. 네. 근데 확실히 이건 굉장히 어떻게 이제 펼쳐지는지도 중요하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선언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저희 각도기 TV에서도 항상 소망하고 바라는 게 부자의 참모습을 한번 보고 싶다는 거예요. 한국의 부자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사람들은 많은데 부자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이런 거 정말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박수 쳐주고 응원하고 합니다. 우리 이제 나침반님도 재산의 절반을 기부할 수 있는 수준이 되셔야 되겠죠. 네, 근데 보니까 자수성가를 해서 스스로 돈을 번 사람들은 기부도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네. 물려받아가지고 이렇게 좀 걸쳐져 있고 형제들끼리 이런 경우에는 좀 기부를 안 하고 뭐 이런. 그분들도 좋아지겠죠. 네, 좋아지는데 우리부터 본을 보입시다. 나부터 동참. 일단 근데 경제적 자유를 일단 얻어놓고 먼저 하자고. 얻어놔야죠. 예, 그렇죠. 경제적 자유도 없는데. 네, 그럼 경제적 자유부터 얻는 걸로. 아자, 나가자, 가자. 네.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안녕.